건강하고 행복한 소시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행복. 제가 또 빠르게 전달해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행복 말씀드리기 전에 또 다른 임영웅님의 영향력 전달해 드리지 않을 수 없겠죠? 자, 첫 번째 뉴스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킹덤 퍼즐 경연곡 등장. 러블리즈 K, 체라 블랙 보라가 가창했다. 어제 이 킹덤 퍼즐 방송 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사실 본방사수는 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들어볼 수 있어서 참 뿌듯했는데, 이거 혹시 못 보신 분들, 자, 킹덤 퍼즐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어제 방영된 동영상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보이시죠? 네, 이 무대를 이 나름 걸그룹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소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들만의 특색이 있었던 무대라고 생각됩니다만, 사실 이 가창력 부분을 놓고 이야기하기에는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는 소화하기가 정말 쉽지 않구나. 요즘 걸그룹들도 엄청나게 노래 실력이 좋아야 하고요. 실제로 보컬 트레이닝도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른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부르면서 체감을 했을 것 같아요. 가수 임영웅님의 노래는 진짜 어렵구나. 아마 그래서 어제 무대가 이렇게 공개가 됐지만 그만큼 임영웅님의 위상이 또 반대로 다시 빛나지 않았을까. 결국에는 어찌됐건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부른 이 걸그룹 분들이 2라운드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이야기했었던 이분들이 선곡하면서 이런 말 했었죠. 정말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일 것 같다. 지금 다른 걸그룹들 보면 전부 다 퍼포먼스에 집중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막 댄스 다양한 것들의 무대가 있었는데, 사실 어제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열창한 이쪽 팀분들만이 정말 노래 본연에 집중을 해서 무대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걸그룹, 아이돌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어찌 보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 무대를 소화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 가요계에서 걸그룹들, 아이돌들에게도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이 굉장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팬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까지 나오느냐? 임영웅님의 손 있지 않습니까? 손과 손목. 여기에 좀 집중을 해 보시겠습니까? 임영웅님의 얼굴이 나와 있지 않지만, 자, 손가락과 손목. 자, 다음 장면에서도 임영웅님의 얼굴을 가린 요 손. 그리고 임영웅님이 노래를 불렀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때 무대 위에서의 손. 그리고 임영웅님이 깍지를 끼고 있는 이 손. 자, 제가 왜 이렇게 손을 보여드리느냐? 임영웅님의 이 손을 보고 또 반했다라고 하는 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 손톱도 깔끔하고 손가락도 길쭉길쭉하고 이제는 뼈도 잘생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부럽네요. 뼈도 잘생겼다라는 평가를 받더니,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제는 얼굴, 인성, 노래, 무대, 키 이런 것을 떠나서 이제는 손가락 뼈조차도 멋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여성분들 이상형 중에 손이 예쁜 남자가 항상 순위권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손이 소시처럼 짧고 작은 손이 아니라 크고 길쭉길쭉한 손. 근데 또 이게 막 무식하게 두꺼워 보이는 게 아니라 곧게 뻗어 있는 손가락. 임영웅님은 손가락도 예쁘게 생겼다. 이런 지금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잡기 위한 많은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전달해드렸던 이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설, 논의 없다. 부인을 했어요. 논의 중인 사항이 전혀 없다. 하지만 재차 합병설이 불거졌다라고 해요. 그만큼 우리나라 토종 OTT 서비스가 굉장히 위태롭다라고 합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실황 생중계, 임영웅님의 콘서트 OTT 영상, 자, 이것들을 제외하곤
티빙도 CJ ENM 모기업과 비슷하게 자회사인 티빙조차도 굉장히 휘청거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합병설이 계속하여 제기가 되고 있는데 티빙 측에서는 강경하게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CJ ENM은 사실 수익성이 굉장히 악화됐어요. 그러니 자회사인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하는 그 길을 걷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 업계의 반응이기도 합니다. 제가 항상 강조드렸지만 이 CJ ENM 물론 무너질 일 없는 대기업이긴 합니다만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건 지울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임영웅님이 최근 조용수 작곡가님과 2집 앨범에 대한 모습을 암시하면서 라이브 방송까지 했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내년, 늦어도 내후년에는 임영웅님의 2집 앨범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서는 그 앨범 전국 투어 콘서트까지 또 모릅니다. 해외 콘서트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시점에서 지금 CJ ENM이 이렇게 힘들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임영웅님의 컴백을 굉장히 기다릴 수밖에 없다. 제가 최근에 전달해드렸었던 임영웅님의 TS 샴푸. TS 샴푸의 행보가 어떤지 혹시 아십니까? 자, TS 샴푸가요, 8시간 전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중국 티몰 국내관 정식 오픈까지 진행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TS 샴푸를 선보이는 TS 트릴리온이 TS 플래그십 스토어라는 건요, 본점 같은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매장이거든요. 상징적인 매장입니다. 주로 명품 브랜드들이 이렇게 플래그십 스토어 매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중국 티몰 국제관에 TS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11일날 이미 어제 정식 오픈을 했습니다. 이 티몰 국내관은 국제관보다 입점 조건이 까다롭다라고 해요. 중국 현지 소비자들의 내수 쇼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국제관보다 이 티몰 국내관, 중국의 국내관에 위치하는 게 엄청나게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TS 트릴리온이 여기까지 입점을 하게 되어서 장기영 대표님이 너무나 뿌듯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거 솔직히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 효과로서 성장하지 않았다면 가능했겠습니까? 장기영 대표님이 무리한 운영으로 진탄을 받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지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라는 것은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TS 샴푸보다는 훨씬 그 규모가 거대하긴 하지만 역시나 이 CJ ENM조차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진행이 된다면 더 막강해지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CJ ENM조차 플랫폼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금 이 왼쪽에 새로운 티빙 대표까지 새로 선정하게 된 것이죠. 이런 행보를 보이는 CJ ENM이 결국 기다리고 있는 중요한 카드 중에 하나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 황당무계하게도 이런 유튜브의 영상도 눈에 들어옵니다.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쏟아지고 있다라고 제가 전달을 드렸는데 가짜뉴스가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하고 또 엮어서 임영웅님과 관계성을 만들고 있습니다. 참 황당무계하지만 그래도 저 영상의 조회수가 1000뷰가 넘게 나왔어요. 최소 1000명 이상이 되는 영웅시대 분들이 저 영상을 보고 속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게 심각한 문제인지 참 대두화되고 있음에도 해결 방법이 없다라는 게 어찌 보면 참 답답한 노릇이 아닌가. 하지만 또 반대로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뿌듯하게 드러나는 것도 있습니다. 박군 씨와 나태준 씨가 운영하는 태국 노래자랑 예능방송 프로그램인데 여기에 등장한 염색을 한 이 참가자가 바로 노래를 부르게 되는데 임영웅님이 부른 가슴은 알죠 버전의 노래를 부릅니다. 이 가슴은 알죠 사실 임영웅님의 노래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임영웅님의 노래를 통해서 이 곡을 알게 된 참가자이기 때문에 임영웅님 버전의 가슴은 알죠. 그러다 보니 이러한 말이 나옵니다. 임영웅 선곡은 반칙인데
기왕이면 임영웅님의 노래를 불렀다면 더 좋았겠지만 아시다시피 임영웅이 부른 이 가슴은 알죠? 워낙 뭐 유명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만 아시다시피 사랑의 콜센터에서 커버곡으로 불렀던 노래로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일반 대중들에게는 임영웅님의 노래가 원곡자가 있는 노래임에도 이렇게 따라 부르게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한 영향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을 또 빛나게 만들어주는 깜놀 근황 소식을 소씨가 찾아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과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우선 이 인스타그램 계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웬 남자분이 막 이렇게 몸을 드러내고 있죠? 이분이 이렇게 모델 활동도 하는 분인데 보다 보니까 뭐 축구장 모습도 보이고 단체 사진도 눈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이 단체 사진입니다. 자, 요걸 딱 확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수호씨 이 사진은 혹시 그건가요? 맞습니다. 우리 임영웅님이 딱 여기 눈에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오른쪽에 손흥민 선수도 딱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지인분이 또 요렇게 있고 고할래 유튜버의 얼굴도 요렇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맞습니다. 최근 손흥민 선수와 임영웅님이 축구 경기를 가졌었던 그 당시 때의 단체 사진이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상이 올라와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지만 아쉽게도 임영웅님의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근데 말씀드렸죠? 조만간 정리돼서 올라오거나 오히려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조금만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보니까는 이렇게 사진으로, 이 단체 사진으로 이미 증명이 됐습니다. 임영웅님이 분명히 이 자리에서 손흥민 선수와 고할래 유튜버와 함께 경기를 펼쳤었구나. 그리고 결정적인 영상도 제가 확보할 수 있었는데, 자,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떠세요? 임영웅님이 딱 웃으면서 지나가죠? 이 노랑머리에 지인분도 함께 옆에 지나가고, 또 임영웅님과 함께하는 매니저분들. 우리가 다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봤던 얼굴입니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까지 공개가 되면서, 확실히 손흥민 선수와 축구 경기를 제대로 가졌었던 게 맞구나. 라는 확신이 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고할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고 있지 않지만, 또 모릅니다. 오늘 오후나 저녁 시간대 또는 이번 주 내에 깜짝 놀랄 임영웅님의 멋진 활약 영상이 공개가 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충분히 존재한다.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임영웅님의 이 멋진 모습들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행보 하나하나가 너무너무나 궁금하고 너무너무나 기다려지시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조금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지 않나. 그렇다면 수호씨가 누구보다도 빠르게 또 임영웅님의 근황 소식을 가지고 올 겁니다. 이 외에도 임영웅님을 감격시키는, 감동을 주는 소식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님의 이런 정말 때묻지 않은 순수함, 서른도 선생님이 극찬한 그런 인성이 빛나는 부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오늘 임영웅님의 뉴스 기사 중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임영웅 열애설, 최준희 주거 침입, 현영 맘카페 사기, 김부선 딸 결혼. 야, 엉망진창 타이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임영웅님의 이름이 언급된 이유가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놈의 열애설 좀 지긋지긋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열애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기 보이는 최준희 주거침입, 바로 고 최진희 씨님의 따님 되는 분이 이 할머님과의 관계성이 난리가 났죠.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영상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중소돌의 기적, 피프티, 소속사와 진흙탕 싸움 전말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의 예를 들면서 어떻게 가수가 대표의 뒤통수를 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었죠. 지금 이 피프티 소속사와의 갈등은요, 지금 굉장히 머리가 아픕니다.
이제는 증권가와 기업들까지도 이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에 대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과역에는 물론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도 난리가 나게 된 거죠. 아시다시피 이 피프티가 사실 굉장히 단기간 내에 확 뜨게 된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소돌의 기적이다. 그렇게 핫하다는 멤버들이다. 노래로도 유명하다라고 하죠. 이 틱톡이라고 하는 동영상 플랫폼을 통해서 노래가 대박이 나면서 이 빌보드 차트에까지 들어가게 된 이야기. 하지만 결국 멤버들이 소송하도록 부추긴 배후에도 또 다른 누군가가 있었다라고 이야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이 주목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니다라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뭐가 됐건 소속사의 가수나 대표님의 입장이나 또 이들을 부추겼다라고 의심받고 있는 이들에게도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말이 나오죠. 업계에서는 결국 돈 문제로 보고 있다. 걸그룹 하나를 선발해서 길러내고 데뷔시키는 데 드는 비용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대까지 추산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중소기획사의 초대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역시 이렇게 어려운 확률에서 정말 황금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심지어 K-POP 아이돌은 리스크도 많고요. 수익이 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라고 별반 다를까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고 최진실 씨의 따님 최준희 씨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게 됐죠.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하고 정말 머리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임영웅님을 보면 어떻죠?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피프티의 사례와 다르게 소속사인 대표님과도 너무나 눈부신 의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댓글 반응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신정훈 대표님과의 의리를 지킬 만큼 지켰으니 이젠 소속사를 떠나도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이제 이만큼 의리를 지켰으면 됐지 언제까지 임영웅님이 신정훈 대표님과 함께 해야 하냐. 그건요 임영웅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유튜버들이 왈가왈가 이야기할 부분이 절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임영웅님이 차후에 그러한 선택을 한다면 팬의 입장에서 언제든 지지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직 임영웅님이 그런 입장을 내놓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서서 임영웅님에게 부담을 지우고 신정훈 대표님과의 의리를 강조하게 만들어서 임영웅님의 소속사를 떠나지 못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네, 그럴 수 없다라는 전 생각이 들고 나아가선 임영웅님의 이런 선택들 임영웅님이 누구보다도 신중한 사람이다라는 건 요번 열애설에 대처한 아티스트의 모습만 봐도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정훈 대표님과의 관계성이 피프티와의 사례만이 아니라 이제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고 최진실의 따님인 최준희 씨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폭로한 사태가 이 많은 충격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경우 어떻습니까? 최근 마이리틀 히어로에서 자신의 할머님의 어슥어슥 이런 단어조차도 함께 따라하며 너무나 예쁜 모습을 보였죠. 임영웅님의 어머님 그리고 임영웅님의 어머님의 할머니까지. 그런데 요번에 문제가 된 최준희 씨 역시 임영웅님처럼 자신의 어머니였던 최진실의 어머님인 외할머니를 고소한 셈이 돼요. 임영웅님으로 따지면 외할머니에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같은 외가에 대한 외손주인데 그 모습이 너무나 상반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왜 MZ세대들만이 아니라 많은 대중들에게조차 극찬받고 칭찬받아야 하는지 저는 여기에서 명확한 이유가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어머님인 외할머니는요. 아시다시피 예전부터 너무나 임영웅님을 아꼈죠. 특히나 이제나마 믿어요. 이 노래는 정말 소중한 존재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성공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임영웅님은 망설이지도 않고 외할머니와 어머니께 효도하고 싶다. 그렇게 말을 했고 실제로 우승 상금 1억 원을 다
어머님과 할머님에게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최준희 씨는 어떤가요? 지금 재산에 대한 이유까지 들먹이며 고소와 법적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입장 간의 차이가 존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영웅님이라고 고생을 안 했을까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알바로 생계를 이어갔고 그러면서도 가수의 꿈을 놓지 않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외할머니의 가르침을 본받아 사랑을 받으며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그런 음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인가요? 임영웅님과 할머님은요, 이렇게 함께 힙합스러운 모습으로도 이 명절 연휴를 즐겼을 정도로 가족 간의 우애가 대단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신정훈 대표님이 정확하게 본 게 아닐까요? 노래를 잘하고 외모가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도 이렇게 바른 인성의 청년 가수 한 명쯤은 가요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신정훈 대표님이 임영웅님을 발탁한 그 눈 하나가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영향력을 통하여 가요계 전체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많은 영웅시대 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기부, 봉사활동. 거기에 또 가수 임영웅님과 소속사의 대표님인 신정훈 대표님은 영웅시대 분들의 이름으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선한 영향력과 대비되는 피프티의 사례, 그리고 최준희 씨의 사례를 보면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가 세계적인 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가수가 대중들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저는 생각을 아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그리고 피프티와 최준희 씨의 할머님과의 관계 얼마나 큰 차이가 존재할까요? 제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할 때 정말 빼놓고 말할 수 없는 건 바른 인성과 센스쟁이, 현명한 생각과 태도 이러한 것들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가수들은 그냥 노래만 잘하면 되지 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고 단순히 인성만 좋은 인물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전방위로 갖춘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항상 드는데요. 자, 이런 임영웅님의 최근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열애설 여기에 대한 재밌는 반응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느냐? 우리는 여친 생겨도 감당할 준비됐다. 임영웅 소유 열애설 해명에 쏟아진 팬 반응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자, 보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열애설에 대해서 이런 댓글들이 남겨졌어요. 보니까 재밌는 게 인스타그램 임영웅님 사진에 남겨진 한 영웅시대분의 댓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쭉 한번 확대해 보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우리 웅님 여자친구도 있긴 해야죠. 다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 마세요. 우리가 떠날까봐 걱정이 많으셔서 부랴부랴 라이브도 켜주셨는데요. 겁먹지 마시고 우리 믿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세요. 우리 가수 임영웅님 화이팅 거네. 같은 마음이에요. 저도 한 표요. 와, 정말 저 같아도 눈물 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남자 가수 입장에서는요. 이성 팬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건 뭐 걸그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남성 연예인에게 있어서 애인이 생긴다, 결혼을 한다라는 건 굉장한 부담일 겁니다. 굉장한 부담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영웅시대 분들은 괜찮다. 애인이 생기건 결혼을 하건 우린 어차피 아티스트 임영웅을 평생 응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마음이 진정한 찐팬 아닐까요? 기사에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수 임영웅이 걸그룹 시스타 출신 소유와 열애설을 유쾌하게 해명한 가운데 팬들도 재미있는 반응을 쏟아냈다. 특히 여자친구가 생겨도 괜찮다는 반응이 많아 눈에 띈다 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치 있는 요런 말씀, 이런 대처에 팬들은 박수를 보냈고 여자친구도 있어야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정말 천군만마와 같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저 역시 정말 임영웅님 덕분에
많은 영웅시대 수호천사님들이 응원해주고 있는 정말 한낱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데요. 임영웅님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사랑과 응원이 넘치는지 볼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좀 예상했어요.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티스트 임영웅님 입장에서는 작은 행동과 언행조차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심스러워하고 신경 쓰는 그런 인물인데 이 임영웅님이 열애설이 났으니 얼마나 초조했겠습니까? 괜히 죄 지은 사람도 아닌데 마음이 막 불안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영웅시대 분들이 괜찮다, 뭐 어떠냐, 너무나 멋진 것 같습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임영웅님 이제 30대잖아요. 뭐 여자친구 연애할 수도 있고요. 전 결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는 괜찮아요. 같은 남자잖아요. 같은 남자이기 때문에 임영웅님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도 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할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진짜 팬이라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개인 사생활도 우리가 존중하고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든든한 마음에 들 수 있는 이런 댓글들 전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이런 댓글 많이 남겨주셨던 것 같은데 역시 영웅시대 분들은 팬심의 클래스가 남다르다. 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막강하다 보니까요. 자, 이런 기사도 올라옵니다. 자, 킹덤 퍼즐. 제가 한번 예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킹덤 퍼즐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이 오디션 방송 프로그램인데 걸그룹들이 등장해서 이렇게 경연을 펼친다. 그런데 제가 저번 주 이런 말씀 드렸죠.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선택하게 됐다. 그래서 역대급 무대가 예고되어 있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역대급 무대가 바로 오늘 저녁 10시에 엠넷에서 방송이 돼요. 그래서 보니까 다시 만날 수 있을까를 선곡한 결승팀이 1위 팀이 이제 맞붙게 되는 겁니다. 걸그룹들에게조차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는요. 결전곡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을 했죠.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노래이기 때문에 선곡을 했다.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노래는 이런 노래인 겁니다. 가수가 가창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러한 노래. 이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가요계에서의 영향력이고 파워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만약 이러한 것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제가 볼 땐 이 걸그룹들만이 아니라 많은 아이돌 그룹이 항상 임영웅님을 어디에서 가장 많이 마주치죠? 바로 시상식입니다. 이 시상식에서 우리가 작년에 봤던 임영웅님의 위상과 모습 어떠했나요? 이런 걸그룹들, 남성 보이그룹들 전부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임영웅님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다른 가수들이 상을 받을 때도 일어나서 박수치고 축하했어요. 하지만 임영웅님이 상을 받고 일어날 때는 정말 그 반응이 남달랐습니다. 심지어 임영웅님의 노래를 시상식 현장에서 라이브로 듣게 된 아이돌 가수만이 아니라 그들을 응원하는 그 가수의 팬덤들조차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 가창력, 노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다른 아이돌 가수들도 노래를 잘하겠지만 넘사벽 클래스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임영웅님이 최근 조용수 작곡가님과 함께 2집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이 되었으니 이거 기대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내년에 발매될지 내후년에 발매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이거는 사실 올해 발매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만이 아니라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임영웅님의 영향력이요. 어디까지 번졌습니까? 광고계에도 번졌습니다. 자, 본죽 임영웅님의 건행 이미지, 건강하고 행복한 이미지에 너무나 찰떡처럼 잘 어울리는 임영웅님의 이미지에 걸맞는 이 본죽이요. 또 이렇게 임영웅님의 사진과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재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작, 초복엔 힘이 나는 본죽이 어떠신가요? 여름철 기운나는 재료로 만든 삼복죽 3종 추천. 여름이면 입맛이 없고 뭔가 좀 찝찝한 기분이 많이 들곤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본죽에서 새로 나온 이 삼복죽, 삼계 전복죽, 현미 삼계죽, 진품 쇠고기 육개장죽 이것을 드시면서 아마 이 무더운 여름 지금처럼 비가 엄청 쏟아졌죠? 폭우로 쏟아지는 이 빗발 속에 기운날 수 있는 건행 에너지 임영웅님이 광고하는 본죽과 함께 한다면 그 파워가 괜찮지 않을까. 아시다시피 이 본죽 전국에 있는 지점 매장에서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라고 하죠. 왜냐하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모델이 확정되자마자 판매량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고요. 나아가서는 그 판매량의 파워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본죽이 안 그래도 인기가 많았고 안 그래도 건강한 이미지였는데 임영웅님의 건행 파워와 함께 맞물리게 되면서 그야말로 난리가 나게 됐죠. 자, 더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깜짝 놀랄 라이브를 제가 하나 공개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 첫 영상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조용수 작곡가님의 만남이 이 집 앨범에서 보여줄 엄청난 기대치를 방증한다. 그런데 여기에 작곡가 이적님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내용이죠. 지금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이 퀸덤 퍼즐. 여기에서도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노래를 열창하게 됐지 않습니까? 자, 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정님의 노래였던 이 노래를 임영웅님이 부른 라이브 무대를 제가 단독으로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굉장히 귀한 모습인데요. 일단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좀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소리를 좀 최대치로 올리고 나아가선 마이크도 설정을 바꾸고 자,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자, 일단 도입 부분부터 끝내줍니다. 임영웅님만의 이 저음이 빛나는 모습입니다.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사실 이때가 임영웅님의 좀 과거 트롯 가수 시절 때의 모습인데 이렇게 라이브 하는 현장에서 좀 이벤트로 이정님의 노래를 이미 불렀던 거죠.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려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맞습니다. 바로 이 노래는 이정님의 다행이다 노래입니다. 이 다행이다가 제가 아침에 설명드린 것처럼 임영웅님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와 함께 더불어서 결혼식 축가로 굉장히 많이 불리운다고 말씀드렸죠.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있어줘서 너무나 감미롭죠. 이 클라이막스 부분 너무 들어볼게요.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 쳐져 있지 않다는 게 노래가 아주 그냥 끝내줍니다. 제가 이걸 다 들려드릴 수는 없고 요렇게 중간중간만 들어봐도 환상적이에요. 볼 수 있어서 있어줘서 알지 않다는 게 지친 하루 살이 와라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너무나 대단한 노래죠. 자, 이미 이렇게 임영웅님이 수년 전에 이적 작곡가님의 다행이다 노래를 열창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이미 트롯 가수 시절에도
저렇게 발라드를 잘 불렀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다장르를 섭렵하고 지금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세계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린 조용수 작곡가님과의 만남이 이제 나만 믿어요와 같은 발로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장르, 더 세련된 장르, 그리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만큼의 엄청난 가창력이 폭발하는 노래 무대를 우리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